자, 오늘부터 연력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연력학. 소방설비 기계기사의 연력학은 보통 한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력학은 그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방대한데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문제에 나오는 우리 기출 문제에 나오는 문제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한없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로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연력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연력학은 대부분 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체에 대한 이야기. 유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체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기체를 위주로. 근데 연력학은 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냐면은 이 말 그대로 열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야. 열이 뭔지. 열. 우리 열 그러면 열, 일, 에너지 그러잖아요. 그죠? 열이나 일이나 에너지는 다 에너지 개념이에요. 에너지 개념. 에너지의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단위는 다 줄을 사용합니다. 줄을 사용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기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항상 사용하는 게 압력이다, 부피다, 온도다 이런 거를 사용을 합니다. P와 V와 T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압력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압력. 자, 압력은 우리가 P 이렇게 씁니다. P, pressure. 그래서 P라고 쓰고요. P라고 쓰고 압력은 단위가 우리가 파스칼 이렇게 씁니다. 파스칼. 파스칼도 쓰고요. atmosphere 그래서 기압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 유체역학에서는 우리 일반화학에서 배울 때는 일반화학에서 배울 때는 우리 압력 그러면 atmosphere에서 ATM을 썼어요. 일기압 그러고 ATM을 썼는데 유체역학에서 압력은 우리가 이제 파스칼을 쓸 겁니다. 파스칼. 뉴턴 per 미터 제곱. 그래서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압력을 파스칼을 쓸 거예요. 파스칼. 물론 이제 뭐 킬로파스칼도 쓰고요. 메가파스칼도 쓰는데 대부분 파스칼이나 킬로파스칼을 쓸 거예요. 압력 단위는 파스칼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부피입니다. 부피. 부피는 볼륨 그래서 V라고 쓸 거고요. 일반학에서는 우리가 리터 썼어요. 리터 그죠? 리터를 썼는데 유체역학에서는 이게 물리죠. 그러니까 유체역학은 물리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요. 우리 화학에서는 기압은 ATM, atmosphere, 일기압. 부피는 리터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미터 삼성을 씁니다. 미터 삼성. 그죠? 그래서 1미터 삼성은 우리 1000리터 그랬죠. 그죠? 1000리터. 그래서 리터는 안 쓰고요. 다 미터 삼성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MKS 단위를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MKS 단위. 킬로그램, 미터, 킬로그램, 초 이렇게 쓸 거예요. MKS 단위를 쓸 건데 부피는 우리 미터 삼성을 쓸 거예요. 미터 삼성. 그리고 세 번째요. 온도를 우리가 T 이렇게 쓰고요. 절대 온도로 쓸 겁니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 우리가 켈빈 그래서 K라고 쓸 거예요. K. 일반학이랑 똑같아요. 이때 절대 온도는 우리가 섭씨 온도에다가 273.12, 273을 쓴 거를 우리가 절대 온도다라고 쓸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유도가 되는데. 그래서 연력학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요 세 가지고요. 요 세 가지고 압력과 부피와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압력과 부피와 온도에 대한 이야기. 그 압력은 우리 뭐 쓴다? 파스칼 쓸 거예요.
부피는 우리 미터 삼성 쓸 거고요. 온도는 우리 절대 온도 켈빈 쓸 겁니다. 켈빈. 기체를 중심으로 해서 압력, 부피,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PVT를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할 이야기가 이제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 사람 이름입니다. 보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자, 일정한 온도 하에서 온도가 일정해요. 일정한 온도 하에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일정하게 해야 돼요. 온도를 일정하게 한 다음에 조건이 그래요. 일정한 온도 하에서 압력은 부피랑 반비례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피스톤이 있다 그래봐. 피스톤이 이렇게 피스톤이 있는데 요 안에 기체가 들어있어요. 요 안에 기체가 들어있어요. 기체가 들어있는데 내가 이 피스톤의 부피를 감소를 시킬 거예요. 부피를 감소를 시키면은 부피가 감소했기 때문에 압력은 증가하겠죠. 그죠? 피스톤 우리 주사위 같은 거 끝을 맞고 주사기죠. 그죠? 주사기의 끝을 맞고 우리가 이렇게 부피를 감소를 시키면은 잘 안 들어가죠. 그죠? 압력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이게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일정. 온도가 일정하면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더라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또 다르게 설명하면요. P와 V는 일정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P와 V는 일정하더라. 일정해요. 일정. 이 일정한 게 뭐예요? T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PV는 온도하의 함수더라 그런 이야기죠. P 곱하기 V는 온도가 일정한 거 P 곱하기 V는 일정하더라 그 이야기죠. 연력학 할 때는 요 표를 요리 그려야 됩니다. 항상 Y는 압력을 쓰고요. Y는 압력을 쓰고 P는 X축은 V를 씁니다. 그러면 자 P가 우리가 4일 때 부피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부피가 우리가 1이다 그래봐요. 그다음에 2일 때는 부피는 2다 그죠? 부피가 압력이 1일 때는 부피가 얼마다?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점과 요점을 이으면요. 요런 곡선이 될 거예요. 그죠? 요런 곡선이 될 거예요. 그죠? 요런 곡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P 곱하기 V가 일정하잖아요. 그죠? 요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일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4 곱하기 1도 4고 2 곱하기 2도 4고 1 곱하기 4도 4죠. 그러면 요 곡선 위에 있는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뭐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더라 그 이야기죠. 됩니까?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P 곱하기 V가 일정하잖아요. P 곱하기 V가 일정하죠. P 곱하기 V가 일정하니까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온도가 일정해요. 그래서 이 곡선을 우리가 무슨 곡선이라고 하냐면 등온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도가 같다 그 이야기죠. 그죠? 등자예요. 같을 등자. 그죠? 동등하다 할 때 등온 곡선이라 그럽니다. 이 법칙이 무슨 법칙이라고요? 보일의 법칙. 그러니까 PV는 일정하더라. 그런데 일정한 게 뭐라고요? 온도다 그 이야기죠.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럼 또 봐요. 그럼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요. 자, PV 있어요, 그죠? 그럼 곡선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곡선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곡선을 우리가 A라 그러고 요 곡선을 B라 그러고 요 곡선을 C라 그래 봐요. 그럼
A에 있는 모든 점들도 P 곱하기 V는 일정하죠. B에 있는 곡선들도 P 곱하기 V는 일정하죠. C에 있는 모든 점들도 P 곱하기 V는 일정해요. 그다음 A, B, C는 다 등운 곡선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누가 온도가 높아요? A, B, C 중에. 자, P 곱하기 V는 우리가 일정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PV는 누구랑? 온도, 그죠? 그러니까 P 곱하기 V 한 게 값이 크면 클수록 온도는 높겠죠. 맞아요. 그럼 압력을 우리가 일정하게 한 다음에 V를 보세요. 요 V와 요 V와 요 V는 요점과 요점과 요점은 그죠? P 곱하기 V 했을 때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는 누가 제일 높아요? 온도로 봤을 때 A1은 B, B보다는 C,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등운곡선이고 요것도 등운곡선이고 요것도 등운곡선인데 그죠? 온도는 누가 제일 높아요? C의 곡선이 제일 온도가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P가 우장하게 만약에 2라 그러고요. V가 우지가 1이라 그래봐요. 그럼 P 곱하기 V는 얼마예요? 2죠, 2.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3이라 그래봐요. 요점이라 그래요, 요점. 그럼 이걸 A점이라고 그러고 이걸 B점이라 그래요. 그죠? 여기는 P고 이거는 V예요. A점하고 B점 중에 누가 온도가 높아요? A점의 온도가 낮죠, 그죠? P 곱하기 V가 2니까. B는 P 곱하기 V가 얼마예요? 6이죠. 이걸 만약에 내가 100K라 그래봐요. 100K. 온도가 100K다. 그러면. 요거 온도는 얼마예요? 2 곱하기 1이 100K래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이죠. 그러면 이 값보다 이 값이 몇 배 커요? 3배 크죠. 그럼 B는 300K예요. 물론 이상기체일 때. 이게 보일의 법칙이라고요. 그죠? 이상기체일 때, 이상기체도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 이상기체일 때, 그죠? P 곱하기 V는 일정하더라. P 곱하기 V는 일정하더라. 근데 일정한 게 누구라고요? 온도라고요. 그럼 A점하고 B점 중에 A는 2 곱하기 1인데 100K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그냥 B점은요. P 곱하기 V 했더니 그 값이 A점보다 몇 배 커요? 3배 크죠? 그럼 얘는 300K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 곱하기 1이다 그러면 2점이다 그러면 2점이다 그러면 2점이다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온도가 1 곱하기 1이니까 얘는요. 요거의 반이죠. 이 A점의 반이죠. 그럼 이건 50K인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한 게 보일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일.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샤를의 법칙입니다. 샤를의 법칙인데요. 자, 샤를의 법칙은요. 샤를의 법칙이 이제 찰스라고 읽어야 되는데 프랑스 사람이라서 샤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샤를의 법칙은요. 또 조건이 있어요. 우리 보일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 하에서 그죠? 일정한 온도 하에서 압력은 부피와 반비례하더라 그 이야기죠. 그죠? 그래 P 곱하기 V는 일정하더라 그 이야기가 보일의 법칙이죠. 샤를의 법칙은요. 자, 일정한 압력하에서 자, 일정한 압력하에서 압력이 일정하대요. 압력이 일정하대요. 압력이 일정하대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는 T는 누구랑 부피랑 PVT니까 그죠? 압력을 빼면 T와 V만 남죠 그죠? 요거는 서로 비례하더라 그 이야기죠. 우리 생일날 같은 경우에 이게 헬륨 풍선료라고 사잖아요. 헬륨 풍선료 그죠? 헬륨 풍선을 산다고요. 헬륨 풍선을 사면 여름엔 얘가 빵빵해요. 온도가 높으니까 이 안에 있는 헬륨의 부피가 증가하죠. 근데 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쭈글쭈글쭈글해지죠. 그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부피는 감소하더라.
옛날에 원시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죠? 이게 샤르리 법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는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죠?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죠? 온도가 감소하면 부피도 감소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자, 요걸 식으로 나타내면요. 요걸 식으로 나타내면 봐요. 요걸 식으로 나타내면 자, P분의 T는 일정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P분의 T는 일정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P분의 T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자, V분의 T는 일정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V분의 T는 일정하다. 그런데 V분의 T는 누구로 일정하더라? 누구로 일정하더라? 압력으로 일정하더라 그 이야기죠. 그죠? 그럼 양변에다 V를 곱해보세요. 그럼 T는 PV네? 이거 누구 법칙이야? 보일러 법칙이네? 그러니까 보일러 법칙과 샤르리 법칙은요 사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일러라는 사람은요 뭘 일정하겠다고요? 온도를 일정하게 했더니 압력과 부피 관계가 나오고요. 샤르리 법칙은요 뭘 일정하게 해요? 압력을 일정하게 해요. 압력을 일정하게 했더니 온도가 올라가니까 부피가 증가하더라 그 이야기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부피가 증가하더라 그 이야기죠. 되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일정한 압력 나오면 머릿속에 이게 딱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압력 하에서 일정한 온도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압력이 일정한데 그때의 온도가 100K이고 부피가 1m 삼성인데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온도를 200K로 올리면은 부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압력이 일정하다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 풀면 돼요. V1분의 T1은 V2분의 T2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근데 이 온도는 무조건 뭘 써야 된다고요? 절대 온도. 만약에 도시를 주면은 뭘로 고치고요? 절대 온도 273을 더해주면 돼요. 그럼 온도가 100일 때는 부피가 1이면은 온도가 200일 때 부피 얼마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X는 얼마? 2m 삼성.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일정한 압력 하에서 그럼 요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뒤집어도 됩니다. T분의 V는 일정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왜 V분의 T로 했냐면은 요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샤르리 법칙은요. 샤르리 법칙은 압력이 일정해야 돼요. 압력이 일정할 때 T와 V는 비례하더라. 원시인도 다 아는 이야기야. 그런데 왜 샤르리 법칙을 썼을까? 샤르리 법칙에서 우리 하나를 더 이제 볼게요. 봐요. 요게 부피예요. 요게 온도예요. 이게 0도시야. 됩니까? 0도시예요. 0도시일 때 기체의 부피가 일정 어떤 부피를 갖고 있겠죠. 그죠? 너무 낮게 썼다. 자, 봐요. 0도시에서 부피가 요런 부피가 있다 그래봐요. 요 정도의 부피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V0라 그럴게요. 0도시에 있어요. 부피. 그러면 우리가 0도시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같이 증가하겠죠. 그죠?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체를 0도씨 이하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감소하겠죠. 맞아요. 부피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 감소할 거고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 증가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때 부피가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때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수는 없지만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때의 온도 이 온도요. 이 온도를 우리가 무슨 온도라고 하냐면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이때 온도를 뭐라 그런다고요? 절대 온도. 이때죠. 이걸 절대 온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절대 온도를 K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르리라는 사람이 절대 온도를 계산을 했더니 이 절대 온도가
절대 온도가 0도시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더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절대 온도의 개념은 누구에서 나왔냐면 샤를의 법칙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의 기울기 계산하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안 할 건데 봐요. 이게 마이너스 273이라며요. 그죠? 그러면 이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 기울기죠. 그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v는 y는 그죠? 기울기가 얼만데요? 273분의 v0 t 그죠? 맞아요. 플러스 v0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y절편이잖아요. y는 ax 플러스 b 아니에요. a는 기울기고 b는 y절편이죠. 그럼 y가 뭐예요? v는 273분의 v0, 273분의 v0 이게 기울기죠. 기울기의 x축이 t 플러스 v0 그죠? 그러면은 0도씨에서의 부피가 주어지고 0도씨에서의 부피가 주어지고 온도가 주어지면 그 기체의 뭘 계산할 수 있다? 부피 계산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죠?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샤라리 법칙에서 절대 온도가 낮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시험에 안 놉니다. 이게 샤라리 법칙이에요. 그러면 보일의 법칙은 우리가 PV는 일정하더라. PV는 일정하더라. 그런데 누구로 일정하더라? 온도로 일정하더라. 그러면 상수 K 곱하기 T 이렇게 쓸 거고요. 그죠? V분의 T는 요거 일정하던데 이거는 K 곱하기 뭐야? 압력이더라. 그죠? 이게 보일의 법칙이고요. 이게 샤르리 법칙이에요. 이게 보일의 법칙이고 이게 샤르리 법칙이라고요. 되죠? 그러니까 보일 법칙과 샤르리 법칙을 합친 걸 우리가 보일 샤르리 법칙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 보일이라는 사람과 샤렐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보일 샤렐 법칙을 만든 게 아니고요. 보일 법칙, 그 다음에 샤렐 법칙, 다른 과학자들이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죠? 이 보일 샤렐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자,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PV는 nRT라고 하는 이 식이 나온 거예요. PV는 nRT라고. 물론 이제 R 값도 계산해야 되고 N 값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물리 시간에 여러분이 배운 건데 자, PV는 뭐라고요? nRT라고 하는 식이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으로도 나온 거예요. 보세요. 우리 N은 상수고요. R도 상수예요. 기체 상수예요. 상수고 그럼 P 곱하기 V는 T더라. 이거 보일의 법칙이네. PV 곱한 게 일정하더라.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더라. 얘가 일정할 때. 그 이야기죠. 그죠? 그럼 P가 일정하더라 그러면 P는 우리가 지워봐요. P가 일정하니까 지웠어요. n도 뭐 상관없고 t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럼 t를 넘겨보세요. 그럼 t분의 v를 넘기면 v분의 t는 여기 뭐가 일정하다고요? p가 일정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샤를의 법칙이라고요. 근데 그 상수를 계산했어요. 상수를. 과학자들이 상수를 계산했더니 보일과 샤를의 법칙으로부터 나온 식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일반학 시간에 배웠던 PV는 nRT라고 하는 식이에요. PV는 nRT. 근데 일반학에서요. P는 우리가 ATM을 썼을 거예요. 화학에서는. P는 뭘 썼다고요? ATM. V는요. 리터 썼어요. 그죠? 리터. N은요. 몰그로 썼어요. 몰. 그죠? R 쓰고 T는 절대온도 K 썼어요.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건 안 씁니다. 일반학에서만 이거 씁니다. 일반학에서만 이거 써요. 화학에서만 요거 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물리 유체역학 하잖아요. 유체역학. 그럼 물리에서는 유체역학에서는요. P는 뭐 쓴다고요? 파스칼. V는요. 미터 삼성. 파스칼 미터 삼성이 줄이잖아. 몰은 그대로 쓸 거고요. R 쓰고요. 그 다음 K 쓸 거예요. 되죠? 그래서 여기 기체상수 R이 나온다고요.
자, 우리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 샤를의 법칙, PV는 nRT. 그럼 자, PV는 nRT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좀 쳐볼게요. PV는 nRT 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봐요. 우리 PV는 nRT. 이 PV는 nRT는요,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물론 기체에 적용됩니다. 기체에 적용되는데, 무슨 기체냐면, 이상기체. 우리 앞 시간에 유체는 우리가 이상유체 이런 거 배웠어, 그죠? 이상유체. 이상유체는 첫 번째 정상유이고, 기억납니까? 유선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죠? 정상유이고, 두 번째 뭐예요? 비점성 유체고. 비점성 유체라는 뭐예요? 뭐가 없다? 아, 마찰력이 없다. 그죠? 마찰력이 없다. 세 번째가 뭐예요? 아, 비압축성 유체다. 그죠? 압축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가 변하지 않는다? 아,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이상유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상유체로부터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 그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베르누이 방정식, 압력 수도와 속도 수도와 위치 수도의 합은 일정하더라. 그죠? 그게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부터 유도를 해냈잖아요. 그죠? 이걸 이상유체라 그래. 이걸 이상유체. 그러면은 우리가 이상기체 그러면요. 이상기체 그러면은 자, 이상기체 그러면 뭘 이상기체라 그러냐면요. 이 시험에 간혹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기체 간의 인력 서로 잡아당기는 거나 청력, 밀어내는 청력이 없다. 기체 간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 이 기체들이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죠? 기체들이 존재를 하면 이 각각의 기체는 옆에 있는 기체와는 서로 무관하다 그 이야기예요. 서로 잡아당기거나 원래 인력이 존재를 합니다. 무슨 분자 간의 결합이라든가, 그죠? 분자 간의 인력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서로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거든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할 수도 있고 압력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자는 이야기예요. 이걸 무시를 안 하면 PV의 NRT라는 식을 사용을 못 합니다. 자, 두 번째요. 기체 자체의 부피. 만약에 우리 CO2 그러면 COO 그러면 그 자체에 이렇게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자체에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H2O 그러면은 이 자체에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체에 부피가 있겠죠. 이렇게 H2O 그러면 자체에 부피가 있는데 이 자체의 부피를 뭐 하자? 아, 무시하자. 아, 부피는 없다라고 하자. 제로라고 하자. 그죠? 그러니까 기체 간에 인력이나 청력이 없고요. 기체 자체의 부피도 무시를 합니다. 되죠? 그랬을 때 이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요. 이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PV의 NRT는요, 우리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이상유체를 가지고 만든 식이듯이 이상기체일 때 나오는 식이 PV의 NRT예요. 되죠? 그럼 실제 유체에서는요, 실제 유체는 PV의 NRT를 바꿔야 돼요, 식을 다른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P 곱하기 기체 자체는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그죠? 기체 자체의 부피를 우리가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몰 곱하기 그 기체의 개수 MB, 이 기체 자체의 부피예요. NRT, 이 NRT에다가 더해줍니다. 기체 자체간에 인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A에 이렇게 식을 씁니다. V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대충.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풀어요.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이에요. 실제 기체 방정식인데 그냥 지울게요. 자, 요게 이상기체 방정식이에요.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뭐라고요? PV는
nRT. PV는 뭐라고요? nRT. 그런데 PV는 nRT를 쓸 때요. 이 R 보세요. R은 우리 기체상수라 그러죠? 자, 기체상수는 보세요.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NT분의 PV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죠? 그죠? PV는 nRT니까 그죠? 그러면 이 상수, 이 기체상수의 단위가 뭐냐면 P는 파스칼. 얘는요 미터 삼성 되죠? 얘를 N은 몰, K 이렇게 쓰죠. 그죠? 맞아요. 그죠? 그런데 봐요. 우리 파스칼은 뭐예요?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죠. 미터 삼성이죠. 그죠? PV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PV는 위에 PV죠. 그죠? PV는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면 미터 제곱 미터 삼성이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 우리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해줬더니 이건 뭐예요? 이 줄이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기체상수가 R이요. 주어진 기체상수 R이 줄 per 몰 K가 나오거나요. 줄 per 몰 K. 아니면 킬로줄 per 킬로몰 K가 나온다던가요. 자, 이럴 때는 식을 뭘 쓰냐면 PV는 뭘 쓴다고요? nRT 이걸 씁니다. PV는 뭐라고요? nRT. PV는 뭐라고요? nRT. 만약에 이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R 값을 줘요. 이렇게 R이 얼마일 때 밀도 계산하세요. 이런 게 참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 R 값이 줄 per 몰 K나 킬로줄 per 킬로몰 K가 나오면은요 PV는 nRT식을 씁니다. 그런데 요거는 잘 안 주고요. 뭘 주냐면 자, R 값을 뭘 주냐면요. 킬로줄 per 킬로그램 K 이렇게 줍니다. 아니면은 줄 per 킬로그램 K 이렇게 줘요. 오케이? 그때는요. 보세요. 킬로줄이니까 얘는 PV죠. PV. 얘는요. 킬로그램이니까 몸무게 곱하기 K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R이에요. 그럼 PV는 뭐예요? PV는 WRT를 써도 된다고요. 뭐를 무시한다? 뭐를 무시한다고요. 기체 맥 그램, 기체 맥 킬로그램 이렇게 쓴다고요. PV는 뭐라고요? WRT를 써도 된다고요. 자, 정리할게요. 봐요. 자, PV는 뭘 써도 되고 nRT를 써도 되고요. PV는 뭘 써도 되고 nRT를 써도 되고 PV는 뭘 써도 된다고 WRT를 써도 됩니다. 요때의 기체상수 R은요. 줄 per 몰 K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킬로줄 per 킬로몰 K 써도 되고요. 요때의 R 값은 주어진 R 값이요. 대부분 요거를 주는데 줄 per 킬로그램 K를 줍니다. 그죠? 아니면 킬로줄 per 킬로그램 K를 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주어진 R 값이 줄 per 킬로그램 K나 킬로줄 per 킬로그램 K가 나오면은요. 뭘 쓰라고? PV는 뭘 쓰라고? WRT를 쓰라 그 이야기예요. 만약에 주어진 게 몰 K로 나오면 분모가 그때는 PV를 뭘 쓰라고요? nRT를 쓰라고요. 됩니까? 자, 그러면요. 봐요. 주어진 거를 기체상수를 주거나 압력 부피를 주고 기체상수를 주고 난 다음에요. 뭘 물어보냐면요. 자, 밀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도. 우리 밀도 나중에 우리 미리 배웠는데 밀도, 비중, 밀도 이런 거 하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유체 두 개의 유체를 사용했을 때 EGH의 감마분의 감마 다시 마이너스 1 이런 거 하죠. 그죠? 기체가 만약 풍속을 계산할 때 그죠? 요런 관에 요런 관에 기체가 움직일 때 그죠? 여기다가 요렇게 만들어 놓죠. 그죠? 요렇게 만들어 놓고요.
안에다 수원 집어넣고, 그죠? 수원 집어넣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수원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죠? 기체의 풍속을 계산하라 그러면서 기체의 밀도를 안 주고요. 이 기체에 뭘 주냐면 압력과 부피를 준다고요. 그때 이 밀도를 여기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그럼 봐요. 요 밀도는 부피분의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죠? 그런데 부피는 V고요. 질량은 W예요. 그럼 이식 봐요, 이식 봐요, 이식은 PRT 쓰면 되죠. PV는 WRT네. 맞아요. 요 식으로부터 이 식을 여러분이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식입니다. 됩니까? 그죠? 만약에요, R 값을 뭘 주게 되면은, 줄 per 몰 K를 주게 되면, 줄 per 몰, 분자량을 줄 때, 분자량을 줘가지고, R 값이 이거다 그러면요, R 값이다 그러면, 이 봐요. 우리가, N이라고 하는 이 몰이죠, 몰. 1몰, 2몰 하는 몰, 우리 나한테 일반학 배웠잖아요, 그죠? 그죠? 몰이라는 놈은 우리가 뭘로 나타낸다고요? 분자량분의 뭐요? 주어진 질량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맞아요. 그럼 N은 뭐예요? N은 분자량이 라지 M이라 그럴게요. 몰리큘러 웨이트 그래서 라지 M이라 그럴게요. 질량을 W라 그럴게요. 그죠? 그러면 PV는 nRT를 우리가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PV는 nRT인데 M분의 WRT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M을 이쪽으로 넘기면 PVM은 WRT가 되고요. 여기서 밀도 계산할 수 있죠. V분의 W는 PVM이니까 PM이고요. WRT니까 RT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PVM은 WRT 이렇게 쓰죠, 그죠? PVM은 WRT, 그죠? PVM은 WRT, 그죠? 만약에 R 값을 뭘 주면은 줄 per 몰 K를 주면은 뭐는요 밀도는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되죠? 만약에 R 값을 요렇게 주면은 PV는 뭐라고요? WRT. 그래서 밀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요렇게 계산한다. 이 연력학의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되죠? 우리 연력하면서 뭐 했어요? 보일러 법칙 일정한 온도 하에서 P와 V는 일정하더라. 그죠? P가 증가하면 V 감소하고, 그죠? 두 번째가 샤를의 법칙이에요. 샤를의 법칙. 일정한 압력 하에서 온도와 부피는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같이 감소하더라. 그 이야기죠. 세 번째가 우리가 보일 샤를의 법칙이죠. 이 보일 샤를의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뭐가 나고요? PV는 nRT라고 하는 식이 나오고요. 그죠? PV는 nRT라는 식이 나오고 그 PV는 nRT는 무슨 식이라고?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이상기체 방정식. 그죠? 이상기체 방정식이고 이상기체라는 놈은 기체 간의 인력이나 청력이 없고 기체 자체의 부피를 무시한다. 그죠? 무시한다 그러고 이게 0이라고 쓴 게 부피를 얼마로 본다? 0으로 본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PV는 nRT에서 우리 R이라고는 기체 상수를 쓸 건데 R을 주어지는 R 값은 몇 개가 있더라? 2개가 있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줄 per 몰 K를 주거나 킬로줄 per 킬로몰 K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PV는 WRT라 그래서 이 대부분 요거를 주는데 줄 per 킬로그램 K나 킬로줄 per 킬로그램 K를 주게 될 때 그때 우리 밀도 계산하는 방법은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요게 주어질 때는 요거를 쓰고요. 요걸 주어질 때는 요걸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R 값을 뭘 주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식이 물론 같은 식인데 조금 다르죠. 그죠? 요 두 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면서 계속 설명 계속 상기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좀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할 건데 이제 우리 이제 지금까지 워밍업 했어요. 워밍업 했고요. 지금부터 진짜 연력학을 할 겁니다. 연력학.
이제 PV, NRT, PV 가지고 장난을 좀 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역학, 근데 열역학에서 우리 이제 열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 열을 우리가 Q라고 쓸 거예요. Q라고. 이거를 그 최적 유량 미터 삼성 퍼 세크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최적 유량 아닙니다. 이 Q라고 해서 단위는 줄이고요. 열이라 그래요. 열. 그리고 우리가 이제 W 그래서 이것 단위도 줄이고요. 이걸 1이라 그럽니다. 1. 그리고 또 U라고 그래서 이걸 또 줄이라 그럽니다. 이걸 에너지 그래요. 에너지. 요 세 개의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의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그냥 에너지라 그러지 않고 앞에다가 다른 말을 써서 우리 내부 에너지 이런 말을 쓸 거예요. internal 에너지 그렇게 씁니다. 내부 에너지. 그래서 요 세 개의 관계식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좀 쉬었다가